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1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스케치 섹션 후반부입니다. 먼저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스케치 스케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일은 말 그대로 스케치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모디파이에 스케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바디 레벨에서 스케일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스케치 레벨에서 하는 스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렉탱글을 하나 그리고요. 디멘션으로 들어가서 단축키 D입니다. 수치까지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고 디멘션을 줬고요. 다음 스케치 스케일로 들어가서 선택을 합니다. 자, 먼저 엔티티를 결정하라고 나오는데요. 라인을 하나만 찍어도 되고 두 개를 찍어도 되고요. 숫자가 올라가죠. 아니면 연결된 라인은 더블 클릭하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포인트는 확대 또는 축소를 할 그 기준점을 잡는 것이고요.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그 스케치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원점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스케치가 있다면 그 다른 스케치의 한 포인트를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케치의 의도에 맞게만 찍어주면 되고요. 자, 지금은 스케치의 한 포인트를 이렇게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요. 이 아까 찍은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확대와 축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 입력 창에 이렇게 수치가 뜨는데요. 지금 1.239배가 확대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수치 입력 창에서 수치를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찍어 넣으면 정확히 1.5배가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제일 쉽겠죠. 기준점을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포인트에 가서 X 표시를 누르면 기준점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역시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1.5배 확대가 된 거고요. 만약에 엔티티를 바꾸고 싶으면 X를 누른 다음에 라인 하나만 이렇게 이 라인만 지금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1.5배가 확대가 된 거고요. 뭐 라인을 한 개를 더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확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쉽고요. 자, 원하는 대로 확대 축소가 됐으면 OK를 누르거나 엔터키를 치면 되고요. 자, 확대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스케치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디멘션,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다 줬었는데, 자, 지금은 디멘션 후에 스케일 후에 디멘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필리, 트림, 익스텐드, 브레이크 이런 경우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 구속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스케일의 경우에는 디멘션이 다 풀려버리고 이런 수평 수직 구속도 경우에 따라서 같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케일 후에는 구속을 새로 다시 다 걸어줘야만 합니다. 네, 다음은 옵셋이고요. 단축키는 O입니다. 스케치에서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선택한 스케치를 지정한 거리만큼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벌려서 새로 스케치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아까 사각형에서 계속 해보면요. 자, 오프셋을 누르면 이렇게 명령창이 뜨는데요. 먼저 스케치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전체 사각형이 선택이 되고요. 어떤 라인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각형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옵셋 커브에 옵셋 스케치에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입력 창이 같이 뜨는데요. 여기서 수치를 예를 들어서 3mm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플립은 여기 3mm는 아까 여기서 줬던 수치고요. 플립은 이 옵셋 스케치를 반전하는 기능입니다.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누르면 바깥쪽으로 스케치가 형성이 됩니다. 옵셋이 끝났으면 OK를 누르면 되고요. 자, 이 원본 스케치의 바깥쪽으로 3mm의 간격을 두고
새로운 스케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단축키 O입니다. 오프셋 누르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 우리가 원본 스케치에서 이렇게 오프셋 스케치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오프셋 스케치에서 다시 오프셋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미리 보기가 표시는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OK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오프셋으로 한번 만든 스케치에는 다시 오프셋을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엑셀 눌러서 항상 이 원본 스케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마우스를 올리면 이 라인 전체가 다 지금 선택이 되는데요. 이 라인 전체를 다 선택하지 않고 특정한 뭐 한두 개의 라인만 내가 선택하고 싶으면 여기 명령창에서 체인 실렉션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체인 실렉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별개의 라인이라도 이렇게 4개의 라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라인이지만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한 번에 선택하는 기능이 체인 실렉션이고요. 이 체인 실렉션 용어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인 실렉션을 해제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를 찍으면 8mm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오프셋 라인이 형성이 되고요. 라인을 하나 더 찍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프셋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OK 누르고요. 오프셋은 곡선에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저번 시간에 그랬던 눈사람 모양에서 한번 해볼까요? 단축키 C 눌러서 서클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요. 단축키 T 눌러서 트림입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을 없애고요. 모양을 조금만 잡아 볼게요. 여기서 오프셋을 줘 보겠습니다. 단축키 O고요. 자, 체인 실렉션을 키고 이번에는요 이렇게 라인을 선택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오프셋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주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라인이 두 라인이 아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프셋에서 이런 식으로요. 재밌는 모양이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는 오프셋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프셋 라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등고선처럼 생긴 새로운 글리프가 하나 보이죠. 꾹 누르고 있으면 Offset Constr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래의 스케치와 8mm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옵셋 스케치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옵셋 스케치를 간격을 수정하고 싶으면 이 구석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딱 맞게 수치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5mm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원본 스케치를 움직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프셋 스케치도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같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프셋 글리프를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글리프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요. 우클릭 델리트 하면 오프셋 글리프가 사라지고요. 수치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오프셋으로 새로 만든 이 라인은 오프셋 구속이 풀렸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놀게 됩니다. 별개의 라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오프셋 라인은 원본 라인과 오프셋 구속으로 묶여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Z에서 돌아가서요. 오프셋이 다시 걸렸죠. 자, 오프셋 라인의 일부를 한번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라인을 델리트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델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역시 오프셋 구속이 풀리게 됩니다. 컨트롤 Z 하고요. 다시 오프셋을 걸어주고, 자, 이번에는 필릿을 한번 줘볼게요. 필릿을 선택한 다음에 이 오프셋 라인에 필릿을 5mm 이렇게 주면 역시 오프셋 구속이 풀렸습니다.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이번에는 익스텐드를 줘볼게요. 익스텐드를 선택하고요. 자, 이 라인에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요 라인 끝에 맞춰서 익스텐드가 되는 건데요. 역시 옵셋 구속이 풀려서 이렇게 별개의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옵셋으로 만든 스케치는 디멘션, 이 수치를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이 디멘션 외의 수정이 가해지면 옵셋 구속이 무조건 풀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후에는 필요한 구속을 다시 걸어줘야 되는데 원본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 상관이 없지만 원본이 좀 복잡한 스케치면 새로 구속을 걸어주는 게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옵셋 스케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러입니다. 미러는 지난 시간에 구속에서 알아본 여기 시메트리와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시메트리는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대칭으로 묶는 것이고요. 여기 스케치 툴바에 있는 미러는 그러니까 대칭으로 해서 스케치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렉탱글이 있고요. 다음 라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대칭 라인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 렉탱글을 여기에 다시 대칭으로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미러를 선택하고요. 명령창이 뜨는데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라인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면 전체 사각형이 다 선택이 되었죠. 자, 두 번째 있는 미러 라인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당연히 이 미러 라인을 선택해야 되겠죠.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서 새로운 스케치가 만들어졌고요. 글리프가 상당히 많이 떴는데 이 글리프는 바로 여기 시메트리 글리프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이 한쪽을 변경을 하게 되면 네,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러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스케치에서 좌우가 같거나 위아래가 같거나 이런 경우에 한쪽만 스케치를 한 다음에 미러를 해버리면 스케치를 쉽게 완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스케치뿐만 아니라 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툴바에서 그리드 네, 여기에 미러 명령이 있는데요. 이건 바디 레벨에서 하는 미러 명령이고요. 자, 이번은 모델링 섹션에서 나중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개의 패턴이 있는데요. 서큘러 패턴과 렉탱귤러 패턴이 있습니다. 원본 스케치를 패턴으로 복사하는 건데요. 원형으로 복사하면 서큘러고요. 두 개의 축 방향으로 복사를 하면 렉탱귤러 패턴이 됩니다. 자, 스케치를 하나 해볼게요. 단축키 C 눌러서요. 이렇게 조금 크게 그려주고요. 다음에 렉탱글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 이 렉탱글을 이렇게 시계방 이렇게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서 서큘러 패턴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서큘러 패턴 명령을 누르고요. 자, 명령창이 뜹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더블 클릭하면 이 렉탱글이 모두가 선택이 되고요. 다음 센터 포인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포인트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점을 찍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는 서클의 원주를 찍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클의 중심 부분이 이 원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포인트를 찍을 필요는 없고 편한 걸 먼저 찍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퀀티티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3이라고 뜨고 있고요. 이 패턴의 전체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2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원본 스케치를 포함해서 전부 12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서프레스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체크 표시를 일단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이 스케치 안쪽에 있던 체크도 같이 다 해제가 되고요. 다시 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건 필요 없는 패턴은 이렇게 지우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계판처럼 이렇게 그려진 곳에서 제가 뭐 12시, 3시, 6시, 9시 부분만 남기고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을 눌러서 체크를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12시, 3시, 6시, 9시만 남게 되고요. 근데 굳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뭐 이렇게 하나만 그린 다음에 패턴을 4개만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패턴 위에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뭐 한두 개를 지운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쓰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타입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 보면 풀, 앵글, 시메트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풀은 이렇게 360도를 한 바퀴를 다 돌리는 거고요. 앵글을 눌러보면 이렇게 정해진 각도만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패턴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180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각도를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수치 입력 창에서 같은 부분입니다. 수치 입력 창에서 예를 들어서 90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90도만큼만 한쪽 방향으로요. 이렇게 패턴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뭐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패턴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시메트릭은 앵글이랑 똑같은데 원본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이 아니고 양쪽으로 대칭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렇게 빨갛게 에러가 떴는데요. 수치를 이렇게 다시 90으로 바꿔주면 원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되게 패턴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각도를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80으로 바꾸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조금 다른 이유가 이 전체 숫자가 전부 짝수여서 이렇게 짝수가 되면 한쪽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시메트리를 할 때는 이렇게 홀수 방향으로 홀수계로 맞춰주면 이렇게 똑같이 양쪽이 똑같이 대칭이 되겠죠. 네, 다시 타입을 풀로 바꾸고요. 숫자도 12개로 바꾸고요. 뭐 시계의 숫자판의 모양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턴 복사가 완료되었고요. 자, 패턴 중심에 보면 못 보던 글리프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 보면 서큘러 패턴 컨스트레인트가 뜨고요. 자, 이 12개의 렉탱글은 모두 서큘러 패턴 구속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모양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다 같이 똑같이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이 패턴으로 복사를 했는 스케치를 하나를 만약에 라인 하나를 이렇게 델리트 하게 되면 이 스케치는 이렇게 구속 자체는 아직 살아 있지만 이 스케치만 이 패턴 구속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원본 스케치에서 이렇게 라인 하나를 델리트를 하게 되면 이제는 글리프가 사라졌죠. 아예 이 서큘러 패턴 자체의 구석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라인이 다 별개의 라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후에는 스케치를 수정할 때 구석이 풀리는 건 아닌지 조금 신경을 쓰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Z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 패턴 구속은 다른 구속과 달리 이렇게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에디트 모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글리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에디트 모드가 뜹니다. 에디트 서큘러 패턴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다시 이렇게 이 명령창이 뜹니다. 그래서 뭐 타입이랑 스프레스 퀀티티를 새로 이제 결정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구속은 사실 이런 뭐 에디트 모드가 뭐 따로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패턴 구속은 다시 패턴 자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렉탱귤러 패턴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앞서 이렇게 서큘러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기준점이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고 두 방향의 축이라는 것만 다른데요. 자,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그리고요. 렉탱글러 패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창이 뜨고요. 자,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 평면에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먼저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잡고 이렇게 양쪽 방향을 이렇게 빼주면 네. 기본적으로 3개가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3개, 밑에 3개가 이 수직 방향이고요. 위에 3개가 수평 방향의 항목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렇게 디렉션 타입이 있는데요. 원 디렉션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고요. 시메트리 하면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이 원본을 중심으로 양쪽 방향으로 대칭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디스턴스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전체의 거리가 지금 현재 20mm고요. 수치를 여기서 바꿔서 30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퀀티티는 전체의 양입니다. 지금은 전부 패턴이 전부 원본 포함해서 3개고요. 자, 이렇게 5를 눌러주면 이렇게 5개로 바뀌게 됐죠. 위에 항목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결정한 거고요. 뭐 이렇게 시메트리, 원 디렉션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뭐 전체 거리를 60 이렇게 살짝 줄여도 되고 100으로 한 다음에 퀀티티를 5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위에 스프레스는 필요 없는 패턴은 지우는 거겠죠. 만약에 한쪽 부분이 필요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다음에 아까 서큘러 패턴에는 없던 2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디렉션과 디스턴스 타입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디스턴스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보면 2개가 있는데요. 익스텐트와 스페이싱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고요. 익스텐트는 이 패턴에 처음부터 맨 처음에서 맨 끝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결정할 때 익스텐트로 쓰면 되고요. 이 스페이싱은 각각의 패턴 사이에 길이를 알 때 스페이싱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익스텐트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수평 방향이 길이가 1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0이라는 거는 이 맨 처음에 스케치의 앞 라인에서부터 맨 끝 스케치의 앞 라인까지의 길이가 바로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페이싱으로 바꾸게 되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각각의 이 패턴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치를 30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거기에 맞춰서 패턴이 다시 정렬이 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 디자인을 할 때는 패턴 사이의 간격을 알면 스페이싱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전체 패턴의 길이를 알면 익스텐트로 두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패턴 작업이 제대로 된 것 같으면 OK를 눌러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자, 스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시 새 글리프가 보입니다. 꾹 눌러서 확인해 보면 렉탱귤러 패턴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고요. 자, 이 아까 렉탱귤러 패턴으로 만든 이 모든 스케치는 이 렉탱귤러 구석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뭐 수정을 할 때 혹시나 구석이 풀리지 않는지 조심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리프를 우클릭해서 에디트 하면 이렇게 다시 명령창으로 돌아가서 수정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빠진 항목을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다 지우고요.
자, 라인을 선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부품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만들어 보고요. 패럴렐 구속을 위아래 좌우로 걸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서클로 해볼게요. 단축키 C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들고요. 렉탱귤러 패턴으로 들어가서요. 자, 명령창이 뜨는데 두 번째 디렉션 항목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서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수평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이 수평 수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이렇게 축을 만들고 싶을 때, 축을 결정하고 싶을 때 이 디렉션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먼저 하고요. 자, 아까 그려둔 이 어떤 부품의 뭐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라인을 제가 디렉션으로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패턴이 렉탱글러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렬을 조금 맞춰주고요. 뭐 숫자를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이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스케일부터 오프셋, 미러, 패턴 두 가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뭐 스케일은 그렇게 잘 많이 쓰는 명령은 아니고요. 하지만 오프셋과 미러 이렇게 패턴은 스케치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명령이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